안녕하세요.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푸나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레이싱 드론을 만들면서 3D 프린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그 메이커라는 그 운동이죠. 하나의 그 문화 운동인데, 이제 메이커 문화가 요즘 많이 좀 확산이 되면서 그 확산이 된 그 근본적인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 3D 프린터인데요. 사실 이 3D 프린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생활에 또 그리고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정말 많은 부분에 도움을 얻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3D 프린팅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요즘 이런 창작을 통한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3D 프린팅의 활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 같은 이런 FPV 레이싱 드론을 제작하는 저희 롱레인지 FPV 클럽 회원님들도 지금 많은 분들이 3D 프린팅을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물론 이 3D 프린팅을 지금 적극 활용을 해서 레이싱 드론을 제작을 하고 있고, 저희 롱레인지 FPV 레이싱 드론에 필요한 이런 롱레인지 T 안테나나 또 GPS 마운트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암대 보호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액션캠 마운트는 활용한 지 꽤 오래됐고요. 또 그리고 지금 고정익 쪽도 3D 프린터를 좀 활용을 해서 앞으로 고정익 부분에 FPV 고정익 비행기를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3D 프린팅에 대한 활용 가능성은 상당히 우리 드론 쪽에서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도 이런 3D 프린트 출력물을 적극 활용을 해서 지금 드론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또 그리고 가장 대중화된 3D 프린터는 FDM 방식인데요. FDM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물들을 밑에서부터 필라멘트의 재료를 사용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을 FDM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FDM 방식의 프린팅의 특징은 밑에서부터 필라멘트를 쌓아가는 방식이고요. 필라멘트를 열을 필라멘트 익스트루더 쪽에 그러니까 압출기죠. 필라멘트 압출기 쪽에 노즐에 열을 가해서 필라멘트를 녹인 다음에 녹인 재료를 필라멘트 압출기를 통해서 분출을 해줘서 출력물을 조금 0.2mm씩 또 내지는 0.15mm씩 조금씩 쌓아가는 방식으로 출력물을 제작을 하는 게 이 FDM 방식의 3D 프린터의 특징입니다. 이 FDM 방식 말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프린팅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FDM 방식이고요. 가격도 FDM 방식은 사실 한 20만 원대에서 50만 원 정도, 그리고 물론 거기에도 좀 고가가 있지만 보통 한 20-30만 원대의 가격을 주시면 기본적으로 취미생활을 하시거나 또 우리가 드론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3D 출력물들은 충분히 뽑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 가격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고가의 다른 방식의 프린터들이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깎아 나가는 방식이라든지 사방 측면에서 깎아 나가는 방식, 그리고 어떤 조형물을
주물 형태로 이렇게 찍어내는 방식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다른 방식들은 약간 좀 고가고 또 그리고 아직 그렇게 보편화된 장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그냥 FDM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고 또 그리고 기본적인 사용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는 프린터여서 저는 FDM 방식을 사용하는 프린터를 처음에 구입을 하셔서 시작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3D 프린팅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필라멘트인데요. 필라멘트는 뭐냐 하면 3D 프린팅의 재료입니다. 3D 프린팅의 재료는 크게 보면 그 PLA 필라멘트하고 TPU 필라멘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PLA 필라멘트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석고상이라든지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즉 딱딱한 어떤 완구 제품이라든지 피겨 제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럴 때 사용하는 딱딱한 재질의 필라멘트고요. 이거는 그 만들고 나면 조형물 자체가 상당히 딱딱하기 때문에 변형이 별로 없고, 이 PLA도 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누는데요. 고강도 PLA도 있고요. 요즘은 뭐 PLA에 카본 같은 것들을 섞어서 드론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종류의 재질로 나오는 PLA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LA 제품이 있고요. 또 ABS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ABS는 완전히 플라스틱 같은 재질인데요. 우리가 플라스틱 정도의 매끈한 그 표면과 또 그리고 강도를 원한다면 ABS를 사용하는 그런 필라멘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우리 드론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드론에는 어떤 제품의 필라멘트가 필요할까요? 드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라멘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TPU 필라멘트입니다. TPU 필라멘트는 그 PLA 필라멘트에 비해서 대단히 유연한 재질이고요. 그래서 플렉시블 필라멘트라고도 합니다. 플렉서블이라는 말 자체가 유연하다라는 말인 것처럼요. 이 TPU 필라멘트는 일반 PLA 필라멘트에 비해서 말랑말랑한 재질이고요. 부드러운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걸 출력물을 뽑아 놓고 나면 대단히 출력물 자체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카메라 같은 것들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지지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드론에서는 이런 TPU 필라멘트를 가장 많이 씁니다. 요즘 이런 필라멘트들이 또 색깔도 대단히 다양하게 나오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실크 필라멘트 같은 것들이 나와서 광택도 나고 또 투명한 필라멘트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필라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제 기호나 취향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이라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타입의 재질의 필라멘트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대는 엔더3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엔더3 제품입니다. 크리얼리티사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가격은 엔더3가 20만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건 역시 이제 엔더5, 크리얼리티에서 나온 엔더5 제품입니다. 엔더3에 비해서 약간 좀 크기가 베드 사이즈는 똑같은데 기계의 사이즈는 약간 큽니다. 이유는 엔더3는 베드가 움직이고 Z축은 이제 Z축만 이 노즐이 움직이고 Z축하고 Y축, X축하고 Z축은 노즐이 움직이는 방식이고요. Y축은 베드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좀 더 간단할 수가 있고 크기는 작아질 수가 있는데, 대신 이제 단점은 베드가 움직이게 됨에 따라서 베드의 레벨링이 자꾸 흐트러진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베드가 움직이면서 수평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출력물의 품질이
완전한 노즐이 다 움직이는 방식보다는 출력물의 그 레벨링에 의한 그 출력 품질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개선해서 나온 게 지금 엔더 5고요. 엔더 5는 X축, Y축, Z축, X축, Y축이 노즐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Z축만 베드가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Y축이 모두 노즐이 움직이기 때문에 베드는 움직임이 없이 노즐이 움직여서 레벨링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그 각 레벨에 대한 그 출력 품질이 엔더 3보다는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활용을 할 적에도 프린팅 스피드를 엔더 3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 정도 사용을 하고요. 지금 엔더 5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스피드를 10ms 더 높여서 50ms로 초당 50ms 정도 속도로다가 맞춰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비슷한 품질의 3D 출력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저희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 안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3D 프린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공방을 오셔서 뭐 3D 출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에 항상 오시면 출력물을 여기서 설계도 하실 수가 있고 직접 출력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린터의 사용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3D 프린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3D 프린팅 설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제 오토캐드사의 퓨전 360 같은 것들 많이 쓰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취미 용도로다가 뭐 공예 작품이라든지 자신 취미 용품 같은 것들 만드실 적에는 팅커캐드 프로그램을 또 많이 씁니다. 저도 뭐 팅커캐드로다가 뭐 이것저것 좀 만들어 소품 같은 것들은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팅커캐드만 가지고도 사실 집안에서 자기 취미 용도로 쓰는 그런 부품들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 퓨전 360은 개인 용도로다가 사용을 하시면 1년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퓨전 360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드럼 부품들을 만들어서 설계를 여기 팅커캐드나 또 아니면 퓨전 360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이패드로 이제 설계를 하는데요. 아이패드에 쉐이퍼 3D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도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쉬운 것들은 이렇게 팅커캐드에서 작업을 하고요. 다운로드를 해서 STL 파일로 다운을 받게 되고요. STL 파일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올려놓습니다. 다운을 받아서 올려놓으면 저는 이제 특정 컴퓨터의 디렉토리에 3D 파일들을 저장을 해놓고 있거든요. 여기 3D 파일 안에 보면 뭐 드론에 대한 것도 있고 가정용품, 일반 생활품, 그리고 피겨, 그리고 엔더3D 툴, 그리고 뭐 어떤 빌딩이나 구조물들 이런 것들 분류해서 이렇게 설계 파일들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계 파일 안에다가 뭐 이제 아이플라이트 XL 시리즈에 관련된 3D 파일들이면 이 안에다가 이렇게 많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한 1, 2년 만들다 보니까 뭐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설계를 했고 그 중에서 뭐 잘된 것들도 있지만 또 실패한 것들도 있고요. 나름 이렇게 직접 자기가 설계를 해보고 이걸 프린터에서 뽑아보고 하는 재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D 파일을 설계한 3D 파일을 STL 파일로 STL 형식의 파일로 다운을 받고 이 다운받은 파일을 Q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라 프로그램을 보시면 제가 지금 프린터가 두 대이기 때문에 두 개의 큐라를 띄워놨는데요. 이 큐라는 용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설계를 해서 다운을 받은 설계 파일 STL 파일을 이 큐라 프로그램에서 읽어드립니다. 이거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3D 설계된 파일이 큐라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거를 슬라이스를 하게 됩니다. 슬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3D 프린터가 출력을 할 수 있게끔 분석을 하는 작업을 슬라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슬라이스가 되면 각 층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층부터 해서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다섯 번째 뭐 이렇게 해서 쭉 레이어가 어떻게 쌓아가면서 3D 프린팅 조형물이 생기는지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고요. 여기 이제 프린터에 대한 세팅들을 여기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층 높이라든지 벽 두께라든지 인필 내부 채움 정도라든지 이런 프린트 온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 PLA로 비너스상을 지금 뽑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우리 드론 부품인 XL7의 드론 부품들을 뽑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TPU 재질로다가 지금 뽑고 있고요. TPU 재질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슬라이싱 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가 TPU 재료가 어떻게 쌓아지면서 3D 프린터로 출력물이 만들어지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상이 없으면 프린트 바이아 USB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USB랑 연결된 3D 프린터에서 이제 출력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간단하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제가 모니터링용 샤오미 CCTV인데요. CCTV 카메라를 여기 딱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걸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 프린트를 걸어놓고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로 이게 360도 카메라에서요. 컴퓨터 뭐 어디 뭐 컴퓨터나 뭐 이런데 연결 안 하고 그냥 무선 와이파이만 잡아놓으면 지가 360도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앱이 있어서요. 그 스마트폰 앱으로 조절을 해서 프린팅 상태를 2데이 프린팅 상태를 집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주로 이제 퇴근할 때 이럴 때 이 프린팅을 걸어놓고 이제 퇴근을 하게 되면 집에서 프린트가 혹시 뭐 잘못되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 잘 되고 있나 잘 끝났나를 요 샤오미 요 캠 360도 캠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3D 프린터는 가장 중요한 게 설계입니다. 사실 이 3D 프린터를 뽑는 것 자체는 몇 번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3D 프린팅을 설계하는 거는 약간의 이제 그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3D 프린팅을 기본적으로 설계할 적에는요, 가장 먼저 이렇게 기본 밑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이패드에서 뭐 스케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저는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이에서 이렇게 제가 만들려고 하는 3D 프린팅, 3D 출력물들을 기본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 사이즈를 실제 그 프레임 사이즈하고 맞춰봐서 정확히 치수를 잰 다음에 예상 치수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미리 밑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밑그림이 사실 처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밑그림을 그리면서 프레임에 있는 기본적인 치수들을 보고 그 치수에 맞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밑그림 그리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3D 설계 프로그램은 쉐이퍼 3D라는 아이패드 프로그램인데요. 이 쉐이퍼 3D는
아이패드에서 작업을 할 적에는 상당히 그 좋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프로그램 가격도 퓨전 360보다는 싸서, 물론 이제 퓨전 360이 1년 동안은 공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학교나 선생님이라고 등록을 하면 그 3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실제 뭐 제가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는 사용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1년까지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공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이 쉐이퍼 3D보다 훨씬 비쌉니다. 약 한 50만 원 정도를 1년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 쉐이퍼 3D는 약 한 20만 원 정도, 그 정도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쉐이퍼 3D는 이렇게 아이패드에서 작업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툴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을 사용을 해서 금방 원하는 그 도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도형이나 출력물들을 바로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직관적이고 또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형식으로 금방 새로운 구조물들을 몇 초 안 되는 사이에 금방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 설계물을 마찬가지로 이제 다 만들면 STL 파일로 쉐이퍼 3D 프린터로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에 이렇게 바로 보내서 STL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STL 파일로 바로 내보내면 그 STL 파일을 가지고 3D 프린터로 보내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 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의 뭐 이 툴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3D 그 출력물들을 다 제작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제 뭐 이 3D 프로그램들이 다 유료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그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퓨전 360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무료고요. 또 그리고 팅커캐드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래서 팅커캐드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그 3D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좀 약간 좀 복잡한 공학적인 구조를 디자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집안에서 그냥 사용하는 컵이라든지 장식물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생활용품 같은 것들 만들기에는 팅커캐드도 충분합니다. 상당히 좋은 툴이거든요. 그래서 팅커캐드 같은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하셔서 3D 프린터도 가격이 예전보다 훨씬 엄청 뭐 많이 싸졌거든요. 그래서 이 3D 프린터 한번 활용을 하셔서 가지고 자신의 레이싱 드론에 한번 날개를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한번 3D 프린터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프나루였습니다.